이게 보실 영상은 제가 사전에 미리 살짝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게 네, 뭐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그 분이 잘 보이진 않으나 혹시라도 고인이 되셨을지도 모르는 분한테 신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실 이 영상은 사망사고로 추정되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고요. 그게 바로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오늘 11시 반쯤, 오늘 11시 반쯤 그 시흥 평택간 고속도로입니다. 상행선, 상행선 상황이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촬영을 했습니다. 사고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좀 심어드리려고 일부러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이제 너무 막혀가지고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사고 났나 보다 그랬는데 제 반대편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앞에 캡이 많이 이제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잘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0피트 컨테이너죠. 40피트 컨테이너 뒤를 아마 이 화물차가 추돌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앰뷸런스가 와 있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이 운전자가 미동이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고개를 떨군 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캡이 이 정도로 부서질 정도가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졸음운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캡이 있고, 캡이 이제 망가진 캡, 이제 화물차가 있고요. 자, 여기에도 또 한 대 있죠. 지금 이제 프리마 카고 같은데요. 여기도 얘가 추돌을 하면서 같이 추돌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운전자도 상당히 많은 부상을 입었을 거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영상은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 말고 한 300m 400m 후에 또 사고가 났었습니다. 또 사고가 나서 그때는 화물차와 승용차가 동시에 한 3-4대 정도가 더 파손되어 있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졸음운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졸음운전으로 추정이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 트레일러가 너무 지나치게 급정거를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트레일러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딱 이 지점이요, 어디 지점이냐면, 뭐 고속도로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송산포도 휴게소 있죠. 송산포도 휴게소를 상행선으로 보자면 송산포도 휴게소를 막 지난 상태, 하행선으로 보자면 아직 조금 못 미친 상태의 그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딱 뭐냐면 여기서부터 딱 막힙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딱 이 지점부터 인천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막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운전자가 졸다가 이 40피트 컨테이너 뒤를 추돌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40피트 컨테이너의 화물차 기사는 여기에서 이제 충격이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갓길에다가 댔고 신고를 했겠죠. 사고는 여기서 났겠지만 이제 조금 주행을 하다 갓길에 댔을 것이고,
상황 파악을 해서 이제 하고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가깝게 봤기 때문에 운전자의 상태 자체를 좀 봤잖아요. 그래서 조금 생존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망사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제가 안타까운 게 왜 운전을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운전하면서 졸아가지고, 宽님 반갑습니다. 왜 운전하면서 졸아가지고 사고가 나? 좀 충분히 쉬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라이더들이 또 도로에서 또 화물차들을 계속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화물차를 이제 영상을 만들다가 이제 이게 돈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뭐 만들고 있는 이런 영상들이 돈 되자고 하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맨날 뭐 메이커 뭐 씹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광고가 들어오겠습니까? 뭐 제가 이걸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경제적인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화물차를 탈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5톤 축 윙바디라고 좀 굉장히 큰 화물차였어요. 뭐 5톤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그 화물차의 산업구조 자체가 졸음운전을 안 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 번은 감자를 실으러 갔는데, 그게 김해에서, 김해. 그게 이제 부산 옆에 있는 김해 아시죠? 거기로 갔는데, 이제 콜이 오기로는 그거예요. 아침에 9시까지 가면, 거기서 상차를, 이제 짐을 실는 거, 상차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3시간 정도만 하면, 상차 끝나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자를 실는 게 한 17톤 정도? 16톤 정도 찍거든요. 5톤 차에 그렇게 실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위험한 일이나,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아침 9시 갔어요. 아침 9시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아줌마들은 슬슬슬 오는 거예요. 한 9시 반. 근데 그때 감자를 캐기 시작해요. 감자를 그때 캐기 시작해서 박스에 하나씩 담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해서 차를 하나하나 올리더라고요. 거기서 막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싸움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게 웃겨요. 제가 그때 막 승질 나가지고 감자 상자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보고도 같이 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자 한 박스에 뭐 한 13kg, 15kg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1200박스인가를 실었으니까 1200박스인가 1000박스인가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무게도 엄청나게 늦죠. 근데 그걸 다 상차를 하기까지가 밭을 3개를 돌아다니면서 그 상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이면 된다던 상차가 밤 9시 반에 끝났어요. 저는 이제 그 더운 날에, 굉장히 더운 날이었거든요. 감자 캐는 그 날이 한 8월 말 9월 초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운데 땀을 많이 흘리고 피곤합니까? 12시간을 말 그대로 까대기를 한 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놓고 저는 이제 다 싫었다. 근데 막 싸우고 뭐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좀 실어놨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날이었는데 9시 반에 상차를 끝내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한 3시간 정도는 자고서 출발하면 그 다음날 뭐 한 11시나 뭐 이 정도, 오전 11시 정도에 내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9시 반에 상차가 딱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4시 반까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도착을 해야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주세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 9시부터 밤 9시 반까지 12시간 동안 까대기를 하고 그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근데 김해에서 가락동 농수산물까지 뭐 스포츠카로 달린다고 하면 한 3시간 반 그래 미친 척하고 갈 수 있겠죠. 화물차는 시속 80km 그리고 15톤은 16톤을 실었어요.
절대 빨리 달 수가 없어요. 그 정도를 실으면 5톤 화물차의 브레이크 성능이라는 건 5톤을 실었을 때 적합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축을 내리죠. 바퀴 하나를 더 내려가지고 무게를 분산시킵니다. 예. 무게를 분산시키는데,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게 조금만 빨리 가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돼서 브레이크를 때리잖아요. 그럼 눈 번이 뜨고 계속 차가 밀려서 가요. 그래서 절대 속력을 못 내거든요. 근데 4시 반까지, 그러니까 9시 반이면 거의 쉬지 않고 가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이 4시 반을 맞춘단 말이에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또 있어요. 거기에 짐을 내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가면 나 죽습니다. 졸다가 죽는다고. 내 이 돈 안 벌고 말지 나 못 간다가. 왜냐면 이렇게 가면 나는 졸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그랬더니 이 화물주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화물차 운전자들의 상황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해외 사례는요, 3시간 이상을 운전하잖아요. 3시간 이상을 운전하거나,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교통이 약간 선진화되어 있는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트러커, 뭐 아메리칸 트러커라고 뭐 다큐멘터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미국보다 더 빡센 게 유럽이나 캐나다의 트러커예요. 굉장히 관리가 철저합니다. 그 사람들은 3시간 혹은 2시간 혹은 나라마다 뭐 4시간 연속 운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경보가 울리거나, 그리고 콜이 와요. 야, 너 쉬었다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그 화물차 운전자가 안 쉬잖아요. 안 쉬고 내 빨리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더 계속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반이 2번인가 3번인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트럭 라이센스가 취소가 됩니다. 굉장히 관리가 철저해요. 그리고 이 차량이요, 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워낙에 고속도로가 길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고속도로 공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 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타이어는 괜찮은지, 그리고 뭐 워셔액이라든가 아니면 헤드라이트는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안전점검을 마친 다음에 고속도로에 진입을 시키는 거예요. 사고 나지 말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너무 혹독한 노동을 시키는 거, 너무 개념 없이, 자본주의의 논리로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돈의 논리로만.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퀴가 원래 5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순정으로 나오는 게 앞바퀴 2개, 그게 한 축이잖아요. 그리고 뒷바퀴가 또 한 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합법적으로 축을 하나 더 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5톤 차, 그러니까 4.5톤 차는 나오죠. 그거는 바퀴가 4개잖아요, 순정은. 근데 바퀴를 2개 더 한 축을, 그러니까 3축을 만드는 거죠. 앞에 있는 캡 앞에 있는 한 축, 그 뒤에 한 축, 그 뒤에 한 축을 가변축을 넣어서 그 축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 뭐 이제 축하 중에 걸리는 게, 이제 과적에 걸리는 게 축당 10톤 이상 넘어가면 과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톤 최대 적재함 4.5톤 트럭이 실질적으로는 한 18톤까지 실 수 있습니다. 18톤까지 실어가지고 그렇게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제도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걸맞는 브레이크 성능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번이 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우리 라이더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라이더 여러분들이 가다가 4.5톤 써있는 화물차인데 축을 내리고 있어. 그러면 얘는 기본빵 한 15톤 정도는 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7톤 정도, 7톤에서 8톤 정도, 그 정도 왔다 갔다 이게 아리까리 하니까 그 정도부터 딱 치고 내리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뭐 한 7, 8톤 정도면 브레이크 성능이 그렇게 먹통은 아닌데, 한 15톤 넘어갔다 그러면 앞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화물차가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다 이빨 때려 밟아도 계속 밀려갑니다. 계속 밀려가가지고 그냥 받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더 여러분들도 화물차가 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피해가지고, 특히 우리 라이더분들도 다 운전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소형차, 이게 이제 승용차 같은 걸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앞에도 화물차야. 그리고 난 천천히 운전하니까 2차로나 3차로에서 화물차랑 같이 가야지. 그래서 왜냐면 화물차는 한 시속 80km로 가야 가장 연비가 이제 잘 나오니까 한 80km 정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도 화물차가 있고 뒤에도 화물차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중간에 가고 있는 승용차다. 그러면 앞에 나는 천천히 가야지라는 생각을 빨리 접으시고 차선을 변경해서 추월을 한 다음에 그냥 1차로로 가세요. 왜냐하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 고속도로 이제 화물차와 관련돼서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케이스가 뭐냐면 화물차와 화물차 중간에 샌드위치로 끼는 겁니다. 그러면 특히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화물차가 추돌할 경우에 올라탑니다. 화물차가 올라타서 그 승용차 그 지붕을 다 찌그러뜨려요. 그래서 압사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중간에 끼지 마세요. 그건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큰 화물차가 뒤에 따라오고 있다 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 차선을 비켜서 천천히 다른 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조금 그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라이더들이 방어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요런 좀 상식을 알고 있으면 그 사고를 미연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자극적인 영상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